5번. 다음은 어떤 형태의 호텔에 관한 설명인가? 경제의 위협과 위기감을 느낀 독립호텔들이 타 지역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른 독립호텔들과 상호 협력하여 공동 선전, 공동 판매, 공동 마케팅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동업자의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호텔. 여러분들 왜 이럴까요? 이 독립호텔들이 왜 상호 협력을 할까요? 이거는 뭐 경제 상식이기도 한데 사실 경제 환경에서는 항상 매머드급 이제 기업이 탄생을 합니다. 독점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죠. 그런 대기업들이 독식을 하게 돼 보통 독식하게 돼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호텔을 팔더라도 대형 호텔에서 엄청 좋은 시설을 가지고 그만큼 객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 수도 있죠. 그리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홍보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신뢰가 브랜드의 신뢰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신뢰가 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시설이라 그래도 독립 호텔이 같은 정도의 급의 시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뭐 힐튼 호텔에 갈래 아니면 그 호텔에 A 호텔에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힐튼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게 당연히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당연한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독립 호텔들이 뭐 마케팅력 정보력도 흔히 말하는 부족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브랜드 부분이나 조금 사실 약할 수도 있고 뭐 가격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작은 독립 호텔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상호 정보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오버부킹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약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랑 조건이 맞지 않는 호텔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옆 호텔로 바로 소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랑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단체가 100명이 온다. 100명이 오면 자기들 단체에서는 무조건 9만 원을 바래요. 하지만 A 호텔에서는 아무리 낮게 측정을 해도 그날 객실 가격이 11만 원이다. 그러면 옆 호텔 계약을 맺고 같이 어떤 협약을 맺은 호텔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제 보내주기도 합니다. 9만 원 정도의 견적에 대한 상의를 하고 너희 한번 여기 받아볼래? 그래 그러면 내가 손님들을 보내줄게. 그래서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소스들도 좀 교환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교환도 마찬가지고 공동 판매, 공동 마케팅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라스베이거스에서 되게 많이 하는 방법인데 호텔들이 한 3개가 밀집 지역이 있어요. 걸어서 한 뭐 3분, 4분도 안 걸리는 정도로 가깝게 붙어 있는 호텔들은 사실 어떤 대형 행사를 아니면 대형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굳이 뭐 멀리 떨어져 있는 호텔들의 가격이 싸다고 살 필요 없겠죠. 그쵸? 그러면 이 새 호텔에서 한 1000명을 받고 싶어요. 300객실, 300객실, 300객실이 있는데 이 1000명을 받기 위해서 이 각각에 있는 3개 호텔들이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000명의 사람들을, 고객들을 유치를 해서 다 포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A, B, C 이 세 호텔이 모두 가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가격이 뭐 얼마, 여기는 가격이 좀 낮고 또 여기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 수준에서 평균 가격으로 맞추되 손님의 어떤 레벨을 선택하게 해서 뭐 많이 쓸 사람들은 이 호텔에 묵게 할 수 있고 또 할 수가 있고 대신에 뭐 A 호텔하고 C 호텔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다면 계약에 의해서 조금 조절하는 거죠. 이 단체 고객을 한 번 받기 위해서 여기는 30만 원 받을 거를 한 25만 원에 받고 그리고 여기는 거의 뭐 9만 원, 10만 원에 칠 거를 13만 원, 4만 원 쳐서 여기 있는 등급별 3개를 조금 완화시켜서 한 번에 단체를 받은 다음에 이 1000명에 대한 수익을 올린 거를 쉐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공동 판매 세일즈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호텔들이 개별적으로 광고나 마케팅을 하기 위해 각각 지불하는 것보다 어쨌든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같은 로케이션에 있고 또
여기에서 마케팅할 수 있는 포인트나 자연문화유산이 이 세 개 호텔에 가까이 있다면, 라스베가스에 세 개 호텔이 있다면 똑같은 거를 같이 또 광고를 하면서 여기 인접에는 어떤 세계 최대의 분수쇼가 항상 열린다, 이런 마케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세 호텔에 똑같이 홍보를 하겠죠, 이 분수에 대해서. 그러면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호텔을 마치 한 라인인 것처럼, 우리는 동업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돈을 흔히 말하는 자금을 같이 묶어서 홍보를, 그 분수를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동 호텔, 공동 동선, 공동 판매,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방식이 바로 리퍼럴 방식 호텔이라고 합니다. 임차 방식, 경영 계약 방식, 합작의 의향 방식은 경영 형태고요. 어떤 형태의 호텔에 관한 설명인가는 대형 체인에 대항하기 위한 서로 협력하는 소규모 호텔들이나 아니면 중규모 호텔들이 서로 협력하는 형태를 바로 리퍼럴 방식 경영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답은 3번이라고 나와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번. 국제 관광 수입이 $1000이고 국제 관광 선전비가 $300, 그리고 면세품 구입 가격이 $150일 때 죄송합니다. 외화 가득률은 얼마인가? 외화 가득률은, 여러분들 외화 가득률이 뭐죠? 외화 가득률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매출이 있고 순수익이 있잖아요. 매출은 뭐죠? 말 그대로 판매를 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관광 수입 자체는 1000불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그 관광 수입이 1000불이면 바로 가게에서는 그냥 매출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외화 가득률의 공식은, 먼저 여기서 국제 관광 수입이 1000불이라고 했잖아요. 1000불 마이너스 300불, 그리고 면세품 구입 가격이 150불이 되거든요. 이렇게 나온 율에서 국제 관광 수입을 나눕니다. 국제 관광 수입이 1000불이잖아요. 여기서 나누게 되면 여기에 대한 승수가 나옵니다. 승수가 나오게 됐을 때 곱하기 가등률이니까 퍼센테이지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답은 5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외화 가등률은 55%가 된다.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체인 호텔 경영의 장점이 아닌 것은, 체인 호텔이 뭐죠, 여러분? 그쵸? 체인 호텔은 말 그대로 체인으로 엮여있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체인으로 다 엮여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체인 호텔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기타 경영 방식에 있어서 본사의 지침을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원칙을 따라야 되는 그런 호텔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들이 있죠. 대량 구매를 통해서 구매비를 절감하는 거죠. 호텔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있죠. 샴푸나 기타 M&T 같은 경우에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체인 호텔 간의 예약 시스템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예약할 때도 물론 그 사람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에서 A라는 호텔에 머물렀는데, 우리가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갔는데 A 호텔에 갔어요. 그 브랜드를 가진 호텔에 갔는데, 프랑스에서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그때 어땠었나요? 물어보고, 그때 프랑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도 여기서 즐기실 수가 있어요 하면서 그 고객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체인 호텔 간의 예약 시스템을 공유할 수가 있고, 또한 다른 체인 호텔들의 예약률이나 이런 거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투자 조달금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 규모가 일단 크잖아요. 규모가 크고 다른 신뢰를 바탕으로 A, B, C, D 호텔이 있으면 A, B, C, D 호텔 중에 C 호텔이 잘 안 되더라도 A, B, D 호텔이 잘 되잖아요. 그죠? A, B, D 호텔이 잘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C 호텔은 흔히 말하는 A, B, D 호텔 보장을 받은 거예요. 보증을 받는 상태에서 투자 조달금이 되게 유용하고요. 그리고 체인 호텔 방식 중에 한 가지의 또 장점은 뭐냐면 체인 직영이 있고 또 체인 직영으로 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내가 자금력이 있고 호텔이 있어. 하지만 노하우나 여러 가지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불안해요. 그러면 이런 체인 호텔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시스템을 다 따르고 공유를 하고 자금을 투여하고 적정의 로열티를 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뭐 다 승계를 받게 되는 거죠. 일정한 비용을 주고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 서비스들. 그래서 굉장히 좀 유용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프랜차이즈에서는 체인 호텔도 마찬가지고 경영상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사가 주는 어떤 지침이나 표준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의사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반면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독창적인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세계 체인인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5월 5일 어린이날 아니면 어버이날 그리고 뭐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5월 달에는 있겠죠 이제 앞으로 그런 거에 특별한 날에 세계 체인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게 뭐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독립성이나 아니면은 경영상에 있어서 내가 이런 걸 투자해서 내가 이런 거를 객실을 리뉴얼을 하겠어 아니면 내가 마케팅을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방면들에 대해서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독창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인 호텔은 개인 수요주나 투자 기업의 발언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영 제도에 어진 독창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라고 말한 1번이 답인 거죠. 장점이 아닌 것은. 자, 8번. 호텔 현관 회계부서의 회계원이 투숙객에게 소액현금을 빌려주고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여기는 페이드업 바우처입니다. 증빙서를 서로 남기고 나서 게스트 리더의 그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게 카드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현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현금을 급하게 써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방식으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호텔은요, 어떻게 보면 도시에 호텔이 있으면 이런 은어가 있어요. 도시 안에 작은 도시라고 하는 설명이 있거든요. 호텔은 여러분들 진짜 특급 호텔들은 6성급 호텔들은 안에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 퍼펙트하지 않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호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리조트나 호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페이드아웃 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하는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은행에서도 이런 일들도 하고 나서 나중에 게스트 레저에 보면 나중에 그거를 현금을 빌려갔던 걸 계산해놨다가 첨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오픈카드라 그래서 이것도 라스베가스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인데 특히 뭐 게스트 카드를 줍니다. 게스트 카드를 주고 그 게스트 카드를 가지고 여기저기 호텔 안에서 다 결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진 않지만 그 객실 카드를 가지고 게스트 카드를 가지고 다 이렇게 뭐 밥도 먹고 아니면 뭐 마사지도 받고 뭐도 받고 나중에 이게 사실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카드가 없지만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지만 객실 카드 하나로 다 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정산할 때 그날 체크아웃 할 때 호텔을 나갈 때 오픈한 카드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나 현금으로 그때 계산한 거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것들은 일종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크레딧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호텔 내에서 이 고객을 믿고 신뢰를 형성해서 그 카드로 인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페이드아웃 바우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길 바래요. 그래서 현관회계부서의 회계원이 투숙객에게 소액현금을 빌려주는 형태는 답은 2번입니다. 페이드아웃 바우처. 자, 9번. 여행 비용과 같은 변동사항을 가급적 빨리 거래처인 해외여행 업자에게 통보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쌍방 간에 약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해외 업자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정보지를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 그쵸? 1번부터 보겠습니다. 투어 브로셔. 투어 광고 브로셔죠, 여러분. 그리고 2번은 여행 잡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번, 이거 4번은 팜플렛은 부클렛이랑 같은 말이긴 한데, 팜플렛은 좀 크기가 조금 작거나 아니면 3단,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손에 쥐기 쉬운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1, 2, 4번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광고를 목적으로 해요. 광고를 목적으로 하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노데팅 같은 경우에는 고시 공고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고시 어떤 거를 고지해 준다, 공고한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편의를 도모하고 가급적 빨리 업자들에게 우리 호텔은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어. 우리 항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어. 라고 하는 고시 공고문을 내려주는 게 바로 3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자, 10번. A 호텔과 B 회사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A 호텔에 숙박하는 B 회사 고객들에게 20% 객실료를 할인해주는 요금 제도는, 이거는 여러분, 뭐, 계절별 할인 요금 뭔지 알죠? 성수기, 비수기. 단체 할인 요금도 있죠. 뭐, 몇 명 이상 하게 되면, 100객실 이상 쓰게 되면, 가이드한테 뭐 2박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뭐, 한 방을 세일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고, 또 가이드 요금, 가이드가 투숙하게 됐을 때의 요금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요금. 여기서 말하는 계약, 커머셜 요금은 말 그대로 계약 할인입니다, 여러분. 계약 할인. 커머셜 요금은 업체 간 계약, B2B 계약 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상주의 인구 100만이 100만 명인 A 도시는 관광지로서 매우 매력이 있어 주말인 오늘 관광원 숙박 관광객은 모두 40만 명. 어마어마하죠. 100만 명이 상주 인구인데 40만 명이 관광자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 도시의 관광자 비율은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6대4죠. 6대4 비율은. 그렇기 때문에 관광자 비율은 40%.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12번. 다음 중 버틀러 서비스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쵸?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객의 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서비스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2번, 이거는 컨시어즈죠, 그죠? 컨시어즈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2번,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고장난 방을 바꿔주는 서비스이다. 이건 메인테너스 서비스고요. 4번, 고객의 분실물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호텔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필요한 서비스다. 프론트 오피스나 컨시어즈에서 합니다. 3번, 버틀러 서비스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고양이 좋아하죠? 흔히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VIP가 왔을 때 이런 버틀러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 VIP들이 왔을 때는 새벽에도 갑자기 어떤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호텔에서는 당직 호텔 총지배인이 있죠. 당직 호텔 지배인이 있어요. 밤을 새면서 호텔을 지키는 당직 지배인이 있는데 그 당직 지배인이 철저하게 전담박근을 해요. 그 밤에 VIP를 위해서 VIP가 언제든지 호출하면 올라가서 방에서 그 사람이 1대1 환대를 하는 거고요. 큰 업체에서는요. 큰 호텔에서는 이런 버틀러 서비스를 VIP가 오면 그냥 지배인 중에 한 명이나 아니면 여기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는 우수한 사원을 1대1로 붙여서 계속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할 때마다 벨 누르면 멀지 않은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섬세한 서비스로 주로 기빈층에서 많이 선호하는 서비스라서 12분의 답은 3번입니다. 우리 서울에서는 버틀러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은 서울 호텔이 있어요. 서울 호텔.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고 역사가 아마 100년 정도가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호텔 중에서도 우리나라 자체 호텔인데 버틀러 서비스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그런 게 있다는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3번.
호텔의 대외 홍보를 목적으로 여행사, 기업, 항공사, 국제회의, 기업업체 등에 무료로 객실을 제공하는 요금 형태는 1번부터 볼게요.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이죠 그냥. 오프 시즌 레이트는 계절 할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커머셜 레이트 했죠. 업체 제휴 할인. 하지만 컴플리먼터리는 뭐냐면 무료 객실입니다, 여러분. 무료라는 말이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무료 객실은 컴플리멘터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 관계자들이 100명이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유료로 하지만 PCO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핸들링하고 안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뭐 대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PCO들한테는 이 사람들을 데려왔잖아요. 어떻게 세일즈를 위한 데려온 것도 되고, 이 호텔을 선정해줬기 때문에 다음에도 선정해달라는 홍보의 의미에서 PCO나 아니면 가이드한테 그렇게 객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컴플리멘터리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 있냐면 신규 호텔 신규 호텔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제 신규 호텔을 생겼는데 굉장히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홍보는 가장 편한 건 그거예요. 편하기보다는 효과가 있는 거는 여행사, PCO, 뭐 항공사, 국제회의 기획업체, 뭐 기타 등등 관광공사 이런 사람들 이제 테스트 겸 교수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이제 무료로 숙박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숙박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너희가 우리 시설 한번 느껴보고 여기에 대한 평을 해달라 라는 목적으로 하지만 한번 자보고 우리가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면 다음에 이 호텔을 추천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홍보를 목적으로 컴플리멘터리도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14번. 고객이 사전에 예약을 하고 정해진 시각에 호텔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호텔 측에서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닌 것은 뭐 1, 2, 3번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고객의 호텔 투숙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예약한 날짜가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고 당일 예약카드를 가까운 날짜에 예약카드와 함께 보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4번 예약 보증금을 회계원에게 인계하여 수익 계정으로 분류한다. 이거는 지금 수익 계정으로 분류된 게 아닌데 수익 계정으로 벌써 분류를 시켜서 예약 보증금을 회계원에게 인계를 하는 것은 수익 계정으로 분류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아직 이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호텔에 도착하지 않고 그 12시를 넘기고 회계에 있는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그래도 숙박을 하지 않은 고객에 의해서 수입 계정으로 넘겨야 되는 거지, 그걸 먼저 회계원에게 예약 보증금을 인계해서 수익 계정으로 분류하게 되면 혹시라도 늦게라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숙박 체크인 시간을 훨씬 넘겨서 그날 새벽이라도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 인계했다가 수익 계정으로 분류되면은 캔슬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 또 취소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익 계정으로 분류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두 번 일을 하는 게 생길 것이고 회계상에서 또 한 번 회계 서류를 정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용카드가 미리 결제돼서 수익 계정으로 분류가 돼서 뭐 신용카드 결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고객에게서는 사실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직 숙박하지 않고 난 들어갈 건데 뭐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내가 환불을 받을 어떤 사정이 있는데 벌써 결제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닌 것은 4번 예약 보증금을 회계원에게 인계하여 수익 계정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5번 다음 중 호텔 사업의 특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정자산의 의존 자산이 높죠. 고정자산 말 그대로 호텔은 물리적 시설이죠. 물리적 시설에 굉장히 고정자산의 투입이 많이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엄청난 초기 투자에 대한 고정자산을 가지고 계속 이제 손님을 유치하고 고객을 숙박을 하게 해서 그 F&B를 유도해서 계속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정자산의 물리적 의존성이 굉장히 높고요. 2번 시설이 조기 노후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지내는 거랑 호텔에서 지내는 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있을 때 신발 신고 들어가진 않죠. 하지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카펫이 물론 있지만 어쩔 때는 처음에 바로 신발을 들어가 벗고 안에 있는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러분들 호텔 한번 가보시게 되면 침대 베드 위에 혹시 천 이렇게 띠처럼 두른 게 하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 용도 알고 있나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웨스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신발을 신고 카페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침대가 더러워질까봐 거기에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침대 위에 올라갔을 때 발을 올리는 용도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발을 신고 카페트를 다니거나,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니니까 사실 시설 사용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거를 굉장히 뭐 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과격하게 사용한다든지 없지 않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한두 사람이면 괜찮은데 1년 내내 오큐판시가 90% 넘어가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쉽게 사용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여기 메인테너스나 아니면 그 하우스키핑 쪽에서 다시 재생산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쵸? 하지만 시설이 빨리 노후가 됩니다. 그게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쌓이게 되면서 시설이 조기 노후화 됩니다. 침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사람은 150kg 되는 사람이 묵을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쵸? 어떤 사람은 뭐 40kg, 50kg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층을 또 받고 또 서비스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이 빨리 조기 노후화 됩니다. 그리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게 맞아요.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수요와 공급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요는 말 그대로 고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있는 공급은 호텔의 숙박 또는 F&B에서 정해진 식사석, 그러니까 몇 객석 정도가 있다는 거, 테이블이 몇 개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탄력적일 수는 없어요. 공급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라 호텔 객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호텔 객실은 비탄력적이고, 또한 F&B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홀이나 컨벤션 시설들도 안에 있죠. 그런 시설들은 비탄력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 사업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자, 4번 신축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비저장성 상품이에요. 호텔은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객실이 그날 팔지 못했다. 100객실 중에서 10객실을 팔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를 저장하고 다음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0객실 된 다음에 다음날도 10객실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하루 10객실을 못 팔면 그 다음날로 이월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저장성. 그날에 못 판 거를 저장하고 다음날에 100객실이 10객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객실이 있으면 10객실을 못 팔다 하더라도 다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날에 팔아야 될 게 초콜릿 100개를 팔아야 된다. 그런데 90개밖에 팔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10개가 남은 거고, 그 다음날 초콜릿을 제공해주는 본사에서 100개의 초콜릿을 내려왔어요. 그럼 총 10개의 초콜릿이 될 수 있지만 호텔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고정자산으로 100객실에서 10객실을 못 팔았으면 그 다음날도 그냥 100객실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10개가 저장되지 못하는 거지, 못 판 객실을. 그렇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습니다. 비저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텔 사업의 특성과 관계가 굉장히 먼 것은 4번 신축성이 없습니다. 비저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